얼마 전에 한국일보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실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도 모르는 일. 글쎄 여러분요. 7개나 8개 학원들이 모여서 5억인가를 출제한답니다. 5억. 그래서 5억을 내면 시험 문제를 빼돌릴 수 있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한 건당 5억이래요.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판대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에. 그럼 6개만 팔면은 해결되겠네요. 아, 6개 아니군요. 한 10몇 개만 팔면 해결되겠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통자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ETS에. ETS나 왜냐면 이걸 빼돌린다는 건 사진 찍어 나오는 건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시험 문제를 받아온다고 돈 내고요. 사온다고 시험 문제를 그냥 파는 놈이 있는 거잖아요. 파는 놈이 누구죠? 그럼 우리나라만 욕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더 저희는 유출 절대 안 시키지만 저는 그리고 여러분 5억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겠네요. 5억 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이걸 이렇게 아까운데 샀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많은 학생들한테 이거는 할 수 없는 짓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학교를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누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절대 이건 인성 모독이에요, 이건요. 이건 인성 모독이다. 근데 그건 그렇고, 그렇지만 얘들도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험 문제를 사간 사람만 혼내냐 그런 얘기죠. 판 놈도 혼내야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마약을 소탕하는데 마약을 판 놈은 놔두고 사간 놈만 혼내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혼나야 됩니다, 그것들도. 자, 그래서 SAT는 들어간 다음에 대학에 도움이 되지만 ACT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 여름 ACT 프로그램 없애버렸습니다. 선생님도 다 있으셨고 다 프로그램 짜졌는데 없애버렸죠. 시험 성적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잔뜩 해서 30점 맞아버렸는데 갑자기 인정 못 받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올리느냐. 자, 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죠? 그럼 제가 이게 뭔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많이 시간을 잠깐 보고요. 시간을 보고 얘는 근데 이걸 너무나 많이 보여드려도 안 되는 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으신대요. 그래서 이 예를 한 6개, 7개 보시게 되면 다음부터 절대 설명이 안 오신답니다. 저희 학원의 별명이 뭐냐면 문화적 충격이거든요. 학생들은요, 이렇게까지 분석할지는 몰랐답니다. 근데 어쩌죠? 미국 모든 대학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을 포함해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은 140이에요. by the way. 제가 들어갈 때는 90이었는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머리 나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암만 잘 가르쳐도 아마 가르치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문의 몇 % 정도를 이해하면 800점이 나올 수 있게요? 근데 쓸데없는 거는 다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쓸데있고 뭐가 쓸데없는지, 그러니까 초점이 몰려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쓸데있는 정보랑 쓸데없는 정보를 구별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채로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속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 언제까지 받을 수 있죠? 500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밖에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800점을 받고 다 이해한 학생이 500점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주말반이 지금 있는데 봄학기에 한번 해봤더니 진짜 같은 점수대인데도 같은 500점에서 600점 사이 점수대인데도 3명 중에 1명만 이걸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여학생만. 항상 뭘 알고 있으면 여학생이에요. 여러분 왜 항상 뭘 알고 있으면 여학생이 더 알고 있는지 말해도 될까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암컷으로 태어납니다. 싹 다. 밝혀진 건 한 30년 됐고 이것 때문에 지금 생명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져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DNA 그 크로모솜이에요. 근데 엄마의 자궁이 너무나 베이직해지면 이 DNA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손상이. 그래서 떨어집니다. 이게. 됐죠? 50%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성, 여성의 뭐라고요? 불구인 형태예요. 크래폴드. 이게 밝혀졌을 때 이거를 발표하지 않으려고 생명과학자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죠?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두 번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뇌예요, 여러분. 뇌예요. 프론털 로브라고 있어요. 전두엽이라고.
이게 사고 판단의 중추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30%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거의 아니야. 전부 싹 다요. 남자들은 여자랑 비교해서 처음에 돌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남자를 뭐라고 그러죠? 여성스럽다. 그렇죠? 멍청한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꼭 진짜 남자 같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짜 수천 년 동안 돌들이 똑똑한 사람을 성차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할게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이 직업 세상에 나오게 되면 자기네가 직업을 잃을까 봐. 맞잖아요. 아, 직업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있으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심하게 더 걱정됩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다.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잘한다고요? 증거 없어요. 전혀.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지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문장 제가 써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회에서 사용했을 때 어머니들이 제일 잘 이해하셨던 문장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고등학교 때 아무리 영어를 잘하셨어도 영어를 한 수십 년 동안 안 하면 짜증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저 우리나라 돌아온 지 지금 한 30년 됐는데 벌써 짜증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단어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넷, 다섯, 여섯, 일곱, 1부터 7까지. 저 7개 단어 중에서 한 단어가 저자가 무슨 말 할지 미리 알려준 겁니다, 지금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인지하고 시작하는 학생은 30%만 읽고 지문을 다 이해하겠지만, 모르는 학생은 다 해석해야 돼요, 싹 다. 그 단어가 뭘까요?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 수적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나는 안 믿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적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그런 책 있으면 그냥 문장의 맨이라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저자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쓰이지 않은 글을 한번 갖고 와라 그럽니다. 14년 동안 갖고 온 학생이 한 명도 없거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학점이 나빠갖고 학교를 계속 바꾸는 바람에 학교를 왜 바꾸는 거죠? 학점 세탁이라고 그럽니다. 학점에서 올리려고. 그래서 제가 2.37을 A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한번 저거를 3.8 이상으로 쏟아 부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여기까지 10년 걸렸거든요. 대학교 3개, 3 colleges. 전공 3개, 3 majors. 전공 왜 바꿨냐고요? 여러분, 학교를 바꿀 때 전공을 안 바꾸면 트랜스퍼가 안 됩니다. 같은 전공으로는 트랜스퍼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가서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럼 같은 전공으로 트랜스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학점을 전부 다 인정받게 됩니다. 학점을 전부 다 인정받으면요. 그럼 세탁할 수가 없잖아요. 저 옷을 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세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도 바꾸고 전공도 계속 바꾼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교양을 32과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아, 이것들은 숫자를 쓰게 되면 항상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 다음에 미국인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인들이 맞대요.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똑똑한 미국인이 이걸 알고 있고요. 멍청한 미국인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했다고? 아, 저자가 자기는 왜 그가 그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예를 써주겠군. 됐죠? 그러면 여러분 단어 외우는 거 되게 학생들 좋아하고 아니죠. 어머니들은 좋아하시고 학생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사실 단어를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을게요. For example. 모르는 단어 딱 쳐놨어요. 그래 내용상, 그래 흐름상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Critical analysis. 이걸 전 지문, 전 단어, 전 문제 다 하는 겁니다. 싹 다. 자, 우리 학원의 별명이 왜 문화적 충격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거 지금 굉장히 쉬운 경우예요. 이건 이 정도면요 한 500반 정도에서 하는 거예요. 700반에서 이런 거 했다가 딱 웃고 집에 나가요. 막 저한테 막 돌 던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 그래 흐름상, 그래 흐름을 결정한 건 뭐죠? 예, for example. 설마 여러분 500반 학생들이 for example이 무슨 뜻인지 모르진 않겠죠, 그렇죠? 이 단어 알표가 있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입니다. 왜요? for example, 누구의 example인 거죠? many example이야.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 몰라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읽다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학생은 지금 자기 일생을 자기가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아는 단어는 상관없는데 모르는 단어였다고 하더라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참 재밌는 건 이렇게 글의 흐름과 직결되지 않은 단어의 뜻은 묻지 않습니다. 글의 흐름과
주제와 직결되어 있지 않은 단어의 뜻은 묻지 않는다고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어떤 디테일도 글의 흐름과 직접 관련된 딱 물어요. 아시겠죠? 30%.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그 공상과학 영화나 액션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어저께 어떤 애가 누굴 죽였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보는 넷플릭스 영화에서 그 자꾸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그럼 저자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알려준 단어가 뭘까요? seems예요. 이게 뭐냐면 겉과 속을 비교한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일 때 그런 거지 사실은 아니야. 이거 속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저자는 애를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군 걔가 라는 걸 알고 문제를 읽는 사람하고 모르고 읽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그 얘기죠. 하나만 딱 하나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4개서부터 위험하더라고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뭘까요? 이번에는 뭐 한 거냐면요. comparison. 시간적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어졌나 보지.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거든. 이렇게 has been. 현재 완료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랬을 것 같지.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거든. 이라고 딱 말합니다. 그래서 딱 이런 딱 보이는 거죠. now 이렇게 해요. 그럼 아시겠죠? 이거 얼마만큼 하냐고요? as much as it takes요. 옛날에 한번 SAT가 너무나 잘 만들어진 시험이라서 저희가 무슨 영어를 위해서 공부하든지 간에 SAT를 사용했거든요. 물론 쉬운 걸로. 제 기록이 지문 하나를 갖고 2달 한 적이 있습니다. 2 months. 그랬더니 대박에 그냥 불만 나오고 애들은 다 시공청 취소하고 어머니들 와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셨어요. 제가 그냥 답변이 뭐게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죠. 그렇게 슬렁슬렁 대충대충 공부했으니까. 누가요? The entire peninsula. 우리나라 전체가 다요. 저는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영어학원 강사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못할지는 몰랐거든요.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학생은 2번째 문제예요, 지금. 왜냐면 제가 참아서 2달 걸린 거거든요. 한 1년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원래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이 정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하다고 문화적 충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그렇게 안 했을 때 시작은 뭐라고요? 지문을 딱 보고 지문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지문을 다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말로 본 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자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 일반적으로 보는 소설, 잡지에서 똑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SAT를 학원에 와서만 공부하고 집에 가서 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SAT는요. 그래서 different character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소위 말하는 이 비판적 분석이라는 건 체득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에 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 머리는요,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액티브 프로세스하고 패시브 프로세스하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화를 보는데 제가 만약에 영화를 보면서 그럼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영화를 보면서. 근데 영화를 보면서 하하하 이러고 있으면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 두 가지에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하고 머리를 쓰지 않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누굴 더 좋아하겠습니까? 머리는. 얘를 훨씬 더 좋아해요. 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못 바꿔요. 이렇게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므로 학원에서 아무리 머리를 쓰게 만들어도 집에서 막 웃고 떠들고 너무 즐거우면 학원에서 배운 건 다 사라진다 그 얘기죠. 머리에는 이게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학교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지금요. 막 화가 났어요. 이씨.
이 타마스를 죽여야 되는데 막 그러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야, 너 4시 때 공부해라. 그러면 타마스 아, 네, 어머니 공부하자. 이럴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머리에 아주 특이하게도 on and off 스위치를 갖고 태어난 사람 보고 있으십니다. Psychologically can change his attitude anytime.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다 그런 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못하더라고요. 제 동생, 제 어머니 못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이 스위치를 받은지 아시겠죠?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는 딱 바꾸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보면 어머니하고 동생이 돌탱이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정상인 거죠. 그 DNA가 만약에 크로스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죠. 제 동생 무슨 불쌍해요, 진짜. 걔는 아무리 공부도 안 되거든요. 뭘 해도 안 돼요. 어차피 스위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러므로 부탁인데 집에서 이거를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하면 수업이 완성되는 거죠, 이제. 얼마나 걸리냐고요? 한 12주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얼마나 걸렸게요? 30년이에요. 그러므로 학생들이 이걸 길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래서 분량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분량으로 말씀드리면, 저쪽을 하려면 소설 한 100권. 됐죠? 미국이랑 하루에 10시간 이상, 토론 10년 이상. 이런 게 합쳐져야지만 겨우 이런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왜 12주 할 수 있냐고, 이걸 해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시간 낭비를 최대로 줄여서 압축해놨기 때문이죠. 이걸 12주를 압축해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12주가 짧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죠.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여드릴까요? 지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퀘스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선택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어려운 거죠, SAT가요? 지문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도 어렵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같다는 내용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같은데 같은 내용인 거죠, 사실은요. 또는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있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럼 거의 무조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경우에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고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그다음에 너무나 걱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어디서 봤던 단어 같은 걸 답을 쓰게 돼 있습니다.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단어를 다 지운 다음에 겁나게 같은 단어가 제일 없는 걸 답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만약에 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라서 뒤에 답이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데 페어에서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요. 지문에 뭐 쓰냐면 이것도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 거예요. 제일 쉬워요, 이게요. 지문의 내용은 저자가 하고 싶은 주장은 이겁니다. 공을 더 많이 지었다. 근데 답이 뭐였었냐면 A번 틀렸고 B번 틀렸고 C번 답이고 D번 틀렸는데 이게 답이에요. 맞죠? 여러분 공원이 사유재산인 경우는 없잖아요. 북한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공의 이익이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 맞잖아요. 답입니다. 그러면 꼭 500번, 400번에 손을 딱 듭니다. 선생님 근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꼭 공원만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뭐 환경 보존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돌들을 어떡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로 바꾸자 그랬어요? 이걸로 바꾸자 그랬지? 우리가 언제 이걸로 바꾸자고 했냐요? 이걸로 바꾸자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문제가 만들어졌게, 문제가 먼저 만들어지고 지문이 만들어졌게, 또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어떤 시험은 문제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지문이 만들어졌어요. Think about it 그런 얘기죠. 한 14년 당했더니 이제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참 재밌는 건 paraphrasing 그러니까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겠습니까?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겠습니까? 이게 구체화인지 일반화인지 또 400번 학생들이 한참 생각합니다. 600번 학생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웃어요 다.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이게 구체화된 거예요? 일반화된 거예요? 힌트 드릴까요 그러면요? 공원을 많이 짓는 거, 환경 오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고속도로를 짓는 거, 그 다음에는 뭐 또 뭐가 있겠죠? 의료 보험료를 낮춰주는 거 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은 일반화됐어요? 구체화됐어요? 일반화됐잖아요. 지금요. 더 쉽게 여러분
고양이는 애니멀이지만 애니멀 캣 그러면 듣는 코끼리, 듣는 강아지 기분 나쁘죠? 일반 됐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우리가 주장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면 답이 두 개 남았는데 하나가 되게 일반적이고 하나가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럼 뭐가 답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거의 90% 이상 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paraphrasing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1번을 말할 때는 영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연습을 한 것 같죠? 근데 2번을 말할 때는 분명 문제를 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문제를 푸는 것과 영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장 잘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는 것과 지문을 참 잘 이해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른 말로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네이비 실 이런 거 미국 특수부대들을 교육하는 훈련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 조교들이요. 그 조교들 이론만 밟고 실제 전투는 잘 못할까 잘할까요? 그 사람들 수십 년의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아니요. 이론을 잘 몰라가지고 실제 적용을 못하겠으니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이론을 잘 중무장한 사람들은 실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기본이 되는 것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전략을 세우는 건 절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론을 잘 가르치는 학원이 가장 잘 실제를 잘 가르치며 and vice versa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게 저희 학원은 뭐를 잘하는 학원이 아니요.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를 다 잘하게 돼 있고 하나를 못하면 다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므로 문제는 이 학원에서 많이 풀고 이론 저 학원에서 많이 배우고 말도 안 됩니다. 하나를 못하는 학원은 다 못하는 거고 하나를 잘하는 학원은 다 잘하는 학원이에요.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전혀.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 거죠. 그게 바로 이유예요. 저는 자기는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나중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천벌을 받아가지고 잘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부는 어렸을 때 잘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자, 학생. 여기 학생이 있어요. A, B, C, D. 여기가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이 뭐냐면 단어 시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데이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응용 시험입니다. 이게 진단고사. 그러면 프라이데이 테스트 응용 시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에 배운 거랑 똑같은 건데 문제를 바꿔버린 겁니다. 조금씩. 그럼 진단고사는 수업 시간에 전혀 배우지 않은 내용이에요. 단어 시험은 3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이 우리 학원은 똑같은 거 뭐냐면 단어 시험 1차 하고 진단고사. 이 두 개 똑같죠. 근데 단어 시험 2차나 3차, 그 다음 응용 시험은 보는 학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혀. 참 재밌는 거. 그런데 미국 대학을 가시게 되면 모든 대학들이 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미국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니까. 그럼 1차는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2차는 뭐냐면요. 2차는 자기가 외운 단어의 뜻을 이용해서 블랭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블랭크 바깥에 어떤 단어가 힌트가 돼요. 그러니까 블랭크 다 바깥에 있는 단어를 보고 이 단어를 집어넣어야겠다고 집어넣는 거죠. 뭘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단어를 써본 적이 있는 학생이 그 단어를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단어장에서 일방적으로 외운 학생보다 글에서 어떤 내용에서 다른 뜻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단어의 뜻을 기억해서 외우는 학생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기억할 수 있을지 확인하겠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그 단어가 S였어요. 그냥요. 우리가 외우는 단어를 우리가 목표 단어를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요. target word라고 S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뜻 때문에 다른 단어가 잘못 쓰였어요. 그 단어를 찾아서 고치는 겁니다. 여기 문법도 사용되는 문법도.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에서 단어의 뜻과 상관된 문법 뭐라고 하죠? 딕션.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쓸 게 아니다. 잘못 썼다. 그것도 미국 사람들은 그래머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머보다 미국 그래머가 훨씬 더 폭이 넓은 거죠. 이거 1차, 2차, 3차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외우는지 확인하겠다. 그 얘기죠. 다른 학원에서는 이런 거 왜 안 하게 해요? 학생들이 싫어하거든요. 1번.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첫 10년간 가장 그 매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가장
가장 큰 성인 학원에 다녔거든요. 파우다 외국어학원이라고. 거기에서 강사를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거기 평균 450명의 강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딱 두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에 관심 있는 강사.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학생의 실력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심 있는 강사. 이렇게요. 그러면 400명 기준 학생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관심 있는 강사가 몇 명이나 되게 여러분요? 398명이요. 그래야지 학생이 많고 돈이 되니까. 나머지는 2명. 한 명은 저거, 또 한 명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실력이냐면, 그래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걸 해요. 학생들이 싫어하는 걸 하는데, 근데 학생이 실력이 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8년간 모든 과목, 전 과목 마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도, 학원 그 운영자도 그 사상도 이해를 못해. 저렇게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학생이 좋아하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수업 시간 학생이 자기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니까. 피부 체득이에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화적 충격이요. 우리는 학생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전혀. 뭐에 관심 있다고요? 얘가 그래서 성적이랑 실력이 올라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SAT가 잘 나왔다가 아니에요. 학교를 잘 갔다가 아니에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잘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선생님 요번에 학점 3.98이에요. 잘했죠? 이렇게 카톡이 올 때가 제일 기분 좋다 그 얘기입니다. MIT, 칼텍, 코넬 이렇게 다니기 무지막지하게 카네기 mell 이렇게 어려운 대학을 다니는데 3.7을 맞았다. 이럴 때가 기분 좋다는 얘기죠. 브라운은요, 패스페일이거든요. 학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면 뭐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됐죠? 이건 지워야 되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요. 같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얘가 달라져 있어요.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패러프레이징의 왜를 외워야 된다. 아까는 얘가 뭐였었죠? Park, common good. 그렇죠? Park, common good. park를 common good으로 바꿀 수 있다. 이 example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머리가 융통성이 생겨서 example을 30% 알고 있는 학생은 30개를 그러면 30%, example을 70개 알고 있는 학생은 70%를 맞출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장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약간 어려운 말장난으로 바꿔볼게요. metaphorical이라는 말을 sarcastic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sarcastic과 metaphoric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여기 park, common good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죠? 문학적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metaphorical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한 거야. My mother is a tiger. 우리 엄마는 타이거이다. sarcastic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 참 좋겠다 1 더하기 1도 몰라서. 그러니까 뭔가를 비난하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비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빈정거리는 건가요? My mother is a tiger. 빈정거리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무서워 공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이런 거를 여기 아까 붙여서 계속 해야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A, B, C, D를 바꿔서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얘가 응용력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진다고 해서 그래서 진짜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가 나오겠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단어도 안 하고 응용도 안 되고 안 하면 이건 대책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원을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학생 유출 문제를 보거나 진짜 재미있게 막 떠들고 웃고 그런 학원에 가가지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전혀. 이런 경우는요. 그냥 계속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상담을 줄이겠다고. 이런 경우에는 따로 상담하지 않고 학생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용돈 많이 주시고 그냥 놀려주시면 돼요. 이건 성실하죠. 똑똑하죠. 그리고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C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상담해야 됩니다. 또 누굴 상담하겠죠? 또 상담해야 됩니다. 또 누굴 상담해야 되겠죠? 이 단어나 그다음에 이 프라이데이 테스트에서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력이 안 늘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말하자면 잘 작동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불량이 생겨서 작동 전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는 자기가 이유를 알았어요. 특히 이게 잘 되는 거는요.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상담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려 볼게요. 수업 시간에 사용한 패러프레이징을 이게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성적을 올린 그 성적을 대학교 들어서 리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이걸 90% 이상 외웠는데 성적이 떨어지거나 안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애가 성적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학생하고 어머니를 오라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는 계속 기다리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테스트한테 한 5시간 걸리거든요. 그 5시간에 같이 오셔서 5시간 동안 뭐 커피를 드시거나 딴 데 갔다 오시고 학생한테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을 그대로 줍니다. 보통 10개 이상 주고 이걸 전부 다 확인하는 겁니다. 뭐는 뭐로 바뀌었고 뭐는 뭐로 바뀌었고 다 살펴가는 거죠. 이건 이걸로 바뀌었고 이걸로 바뀌었고 전부 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90% 이상 못 맞추죠? 그러면 성적이 안 올라간 건 누구 책임인 거죠? 학생 책임이에요. 근데 이걸 90% 이상 올렸는데 성적이 안 올라간 거냐?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으나 그러면 그건 저희 학원 책임인 거죠. 이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외웠는데도 안 올라갔다.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일 일반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험 보기 전날 놀았어요. 심하게. 시험 보기 전날 불금을 했어요. 불토를 했어요. 시험 보기 전날 10년 만에 어떤 친구를 만나갖고 신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냅니다. 그러므로 저희 학원은 성적이 안 올라갈 때 대책이 분명한 학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게요? 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애들이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외웠나 안 외웠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학원은 읽는데 기초만을 다루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읽는데 기초도 잘 쌓여주지만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리는지도 확실하게 확인하는 학원입니다. 패러프레이징보다 만약에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강사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해요. 왜 did you go to school? 어느 학교 다녔다고? 딱 이렇게 알아야 될 겁니다. 학력 유지한 거 그거. 알았죠? 이런 경우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 써 있네요. 두 개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고요? 이거는 뺀질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야 되지 않고. 이건 뺀질거리고 있어요. 왜냐면 성실해요. 그런데도 그리고 또 응용도 뛰어나야 성적이 안 올라간다는 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혼 좀 나면 돼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B, C, D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상담 그래서 여러분 A번이나 2번인 경우에는 B, C가 아니군요. C하고 D요. 죄송합니다. B번하고 2번인 경우에 학생 부모님들은 C번과 D번을 위해서 상담 시간을 줄일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C번과 D번 여러 차례 상담합니다. 근데 B번과 2번은 한 번밖에 상담 안 할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성적을 올리는데 근데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죠. 자, 이걸 위해서 다시 한번 학교 잠깐만 써보면 아주 간단하게 쓸 겁니다, 여러분. A 집단 B 집단 C 집단 그 다음에 200이 내셔널 유니버시티 마지막이죠. D 집단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들. 근데 버클리가 사용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저 20몇 개 학교 중에서 버클리가 유일하게 주립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버클리보다는 약간 쉽지만 그래도 하여튼 버클리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주립대학들이 또 뭐가 있냐면 다 아실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미시간, 그다음에 UCLA, 그다음에 버지니아 이런 주립대학들이죠. 그러니까 그 5개의 주립대학이 제일 어려운데 사립대학으로 혼동될 만큼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주립대학은 버클리 대학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리노이는 또 왜 이 일리노이냐면 여기가 소위 말해서 빅10의 중추거든요. 이런 빅10이 뭐냐면요. 그래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10개의 주립대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캘리포니아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어스틴이 빠져 있어요. 텍사스 어스틴 두 주립대학 시스템에 빠져 있는 나머지 10개가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 빅10이라는 말이 약간 혼동스러운 게 이 10 속에 하나의 사립대학이 있어요. 거기만 빼고 그게 노스웨스턴이에요.
왜 사립대학이 주립대학 분류에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실수가 있었대요. 노스웨스트는 여기 있는 학교이죠. 노스웨스트는 라이스보다도 좀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거든요. 노스웨스트는 지금 코넬보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스웨스트는 아이비 한 중간 정도 되는 학교예요. 자, 그래서 빅텐의 가장 중요한 학교가 일리노이죠. 그러니까 빅텐의 좀 중요한 학교가 또 뭐가 있죠? 펜스테이트, 오하이오 스테이트, 빅텐들이죠. 펜스테이트는 두 개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이나. 그러니까 펜스테이트, 오하이오 스테이트, 위스콘신, 일리노이 이런 학교들이 빅텐의 버클리하고 그 다음에 UT어스를 빼놓고는 가장 중요한 학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주립대학은 주립대학인데 빅텐에 못 들어가는 주립대학인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머지 주립대학하고 이제 들어가기 굉장히 쉬운 사립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때 성적이 안 나오면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얼마든지 트랜스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그레이드 스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애가 들어갈 때 학부를 꼭 트랜스퍼를 해가면서까지 잘 나와야 되냐 아니면 그냥 대학원만 잘 나오면 되지 꼭 뭐 학부를 잘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전공은요 반드시 대학원 나와야 되고 어떤 전공은 대학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히스토리 문과 이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섞을게요. 자, 엔지니어하고 히스토리 중에 누구는 학부만 나와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누구는 반드시 대학원 나와야 되죠. 둘 중에 한 전공은 대학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굶어 죽었어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는 무조건 대학원 가야 됩니다. 엔지니어링은요 대학원 가면 좋겠지만 자기가 꼭 연구직이나 아니면 교수할 거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굳이 대학원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취직 잘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학부를 무조건 좋은 데 나와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는 학부를 좋은 데 나올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학부를 좋은 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히스토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공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부만 나와서 취직을 그렇게 할 게 분명하다면 그리고 대학원 갈 필요가 없는 전공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름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대학원 갈 게 뻔하다. 대학원 안 가면 이건 안 되는 전공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여러분 그냥 자기가 할 거 하고 아니면 GPA를 열심히 노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SAT는 나오는 대로 본 다음에 가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미시간 스테이트만 해도 초일류 명문 대학이거든요.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GPA거든요.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다시 한번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이런 대학에서 떨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기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에다가 사실 난 테러범이다. 나를 받아주면 넌 다 죽었다 이제. 내가 들어가는 순간 처음엔 총장을 그 다음에 이사장을 그 다음에 학교 전체를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렇게만 안 쓰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가.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이 학교들에 가가지고 여러분요. 여기 랭킹 이 정도 랭킹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한번. 이게 이과의 초일류 명문 주립대학의 마지막 학교입니다. 문과의 마지막 학교가 어디냐면 얘랑 비슷한 랭킹이에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요. 어떨 때는 82, 어떨 때는 뭐 68이 이렇게. 이 학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학부만 졸업해서 그래서 끝낼 거라면 그리고 대학원 갈 필요가 없는 전공이라면 그러면 굳이 여러분 꼭 SAT를 무지하게 잘 봐가지고 학교를 잘 가려고 이런 방학 때 무지막지하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부를만 졸업해서 그걸 끝낼 거라면 여러분 부탁인데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들어가기 쉽다고 해서 다니기 쉬운 게 아닙니다.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브라운보다 훨씬 다니기 어려워요. 인디애나가 다트모스보다 훨씬 다니기 어려워요. 네브라스카가 여러분 에머리보다 훨씬 다니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만약에 2개 이상의 학교 합격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랭킹 높은 데로 가세요. 아시겠죠? 다만
우리 애는 건강이 안 좋고 학교 열심히 못 다니게 놀아야겠다. 그러면 노는 학교 들어갈게요. 여기 이건 진짜 들어가시면 아주 편하게 재미있게 아주 해피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비밀인 거죠. 지금 아버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피하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학교 다니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사람 잡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MIT, 캘텍. 사람 잡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과 중심의 학교들이네요. 그렇죠? 아마 이 학교는 모르실 거고요. 근데 알아두세요. 어떤 애가 여기 됐다 그러면 죽을 각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머지 학교들은 중간 정도 되는 학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머지 학교들은 랭킹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시간 스테이트나 컬럼비아나 다니기 어렵긴 똑같아요. 일리노이가 좀 어렵긴 하는데, 그래서 일리노이나 버클리나 다니기 어렵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랭킹 높은 데로 가세요. 아시겠죠? 쉬고 싶다. 그래, 니네들이 얼마나 사람을 잡는지 보자. 그 다음엔요, 나머지는 랭킹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한테 질문해 주셔야 돼요. 학원 다니시면서 우리 애가 여기랑 됐는데 어디를 가는 게 우리한테 맞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학생의 10주, 4주, 5주 동안의 생활 태도를 보고 이 학생 여기다 좋겠습니다. 여기는 체력을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체력. 놀 마음만 있으면 돼요. 놀 마음. 즐기자 그런 얘기죠. 자, 참 재밌는 방법을 지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게 되면 왜 무슨 삶이 이렇다, 뭐 세상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막 세상을 고민하고 막 이런 그런 영화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왜 공부 안 하고 애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막 이상한 얘기하고 전부 다 그 영화상에서 어느 학교인지 보세요. 싹 다 이 학교 출신들이에요. 여기 나온 애들이 세상을 고민한다고요. 지금 숙제 때문에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전혀요. 시험 봐야 되거든요. 특히 칼텍은 학교에서 술을 마시거나 무슨 이상한 활동을 하게 되면 거의 무조건 퇴학입니다. 이건요, 안 하면 퇴학당할지 몰라요, 어쩌면.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8번하고 9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